자, 또 수급 봐야죠. 그래도 코스닥은 뭐 플러스로 살짝 올라오려고 하는데 시장 내부의 힘은 에너지는 있죠. 네, 코스피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 자, 수급은 누가 좀 주도를 하고 있나요? 지금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개인만의 개인. 일상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건요. 낙폭을 키웠던 양시장이 점차 이 상승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매수 동향 함께 살펴보시면요. 탑픽으로 삼성전자를 1순위로 매수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다시 한번 미국에서 불어들어온 크립토, 가상화폐 관련된 법안 기대감 속에 오늘 다시 한번 카카오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양식품, 셀트리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 담고 있는데요. 다만 매도 종목 살펴보신다면 삼전은 담지만 SK 하이닉스는 매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 제약바이오 내에서 특징적으로 올랐던 섹터죠. 비만 치료제부터 D&D 파마텍,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동향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외국인과 함께 담아가고 있는 종목 카카오인데요. 기관은 1순위로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조금 전 언급했던 유한양행부터 제약바이오 내 대형 종목들을 대거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로 점차 포트와 투자를 옮기고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도 종목 속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일제히 매도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부터 삼성전자, 한미반도체까지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요. 카카오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일 아침 잠시 투자가 위축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미국의 가상화폐 3법에 대한 낙관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전일 반등한 만큼 오늘 관련 내용들 스테이블 코인주 다시 봐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수급 얘기 정리를 총체적으로 해주셨고요. 이걸 풀어주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주영 아나운서 카카오가 궁금하답니다. 카카오 뭐 논란도 많고 카카오페이는 어제 또 교환 사채를 장 마감 이후에 시간에 공시를 했는데 이것도 좀 꺼림칙하긴 한데 어찌됐건 자 일단 카카오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일단은 좀 카카오가 좀 국민 주식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그전에 이제 3만 원대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에서 이 카카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법적인 또 이제 제동이 좀 걸리면서 주가 떨어졌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카카오가 국민 주식이긴 한데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약간 좀 테마성으로 좀 많이 엮여서 변동성이 좀 심하고 그리고 그전에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일반 주주분들도 그렇지만은 많이 좀 그 설왕설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때도 과연 그 모멘텀이 이어질지 아닐지도 좀 궁금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법안에 대한 제동이 좀 걸렸을 때 주가 떨어지면서 재매수하는 그런 부분이 좀 제약 그 좀 약간의 좀 손이 나가게 좀 주저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테마성으로 좀 보고 있는데 뭐 네이버도 그렇고 이 카카오도 그렇고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본업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큰 대장주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주가가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지금 현재 주가 떨어졌을 때 뭐 매수해 봐야 되냐 이런 시점을 가져가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미국과는 많이 틀리죠. 어떤 스테이블 코인은 이 일반적인 어떤 그 교환 수단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과연 이 달러 기반 쪽의 스테이블 코인보다 이 성공할지 이 부분도 저는 좀 의문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카카오가 이 실적과 무관하게 약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주가 좀 오버슈팅한 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실적, 뭐 2분기 추정 실적을 봤을 때도 네이버와는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주로도 이 카카오를 좀 접근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과 별개로 좀 주가가 이 카카오의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집중을 했을 때 매수 관점을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AI 쪽과 기반한 그 실적도 네이버가 지금 카카오보다는 좀 한 수 위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카카오를 오히려 좀 매수하는 단계보다도 저는 오히려 네이버 쪽으로 한 번 더 시선을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시장 매매용 그 이상의 의미를 지금 둘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카카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좀 달라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담아봐야 한다고 스테이블 생각을 코인이라는 주제 하에서는 네. 다른 기업을 보겠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창용 한은 총재 발언을 계속해서 좀 트래킹을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증권사 위주로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증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먼저 주도를 할 때 네.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여기에 따라붙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그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목을 더 먼저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이즈나 플랫폼 규모만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와 하고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작더라도 많이 올랐더라도 바로 증권사에게 뭔가 연관해서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 증권사 물론 이제 항상 그 수탁, 그다음에 결제, 지급 네. 이런 업무들이 좀 분리가 잘 되어 있긴 해요. 뭐 그 제도적으로. 네. 그래서 증권사의 시스템적인 네. 것들, 증권과 은행 같이. 네. 증권하고 은행, 예. 하여튼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민간 기업들한테 자유롭게 열기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단계별로 나가자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근거해서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제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한다라는 개념을 김유정 아나운서가 들은 것 같대요. 봤대요. 맞죠? 네. 들은 것 같대요는 아니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다른 쪽을 좀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러면 그냥 카카오페이 이렇게 하고 등식을 딱 주잖아요. 시장에서는. 그 자세한 건 필요 없어. 그냥 시세가 그쪽으로 가면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다라고 인식하는데 김희정 아나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먼저 금융기관 쪽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해서 라고 지금 반문의 제시를 했는데 이성훈 차장께서는 맞는 말씀이기도 하겠는데 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카카오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테마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전에도 이제 관련된 플랫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금융기관과 제휴를 했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떴었지만은 결국은 다시 한번 또 제자리에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매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근데 한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 또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으면은 전 안 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거의 하나의 어떤 미국과 우리나라 이 같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떤 미국 쪽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이 국채 또 이제 정부 국채를 통한 이 정부의 어떤 그 돈을 좀 벌려고 하는 의도가 좀 큰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달러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지만 이 원화와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을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수요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물음표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만 좀 통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하면서 이거에 대한 수익 쪽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같은 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본다고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어떤 금융 쪽과 관련된 플랫폼을 계약하면서 주가 올랐을 때 이런 부분을 매매로 하기도 굉장히 힘들지만 뭐 그런 부분을 좀 단기적인 매매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가지만 오히려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그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을 인정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덤으로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지금 펀드멘탈적인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실적도 있지만은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겸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좀 이 카카오나 뭐 네이버도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AI 쪽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기대감만 있고 지금은 실제로 반영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미리 주가라는 상품은 선반영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먼저 주가가 좀 반응하면서 지금 변동성을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어떤 매수보다도 저는 그런 하나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보면은 좀 기다릴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미국의 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지니어스 법안, 뭐 이번에 크립토 주간, 크립토 위크 거기의 개념은 기업이 은행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를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하는 총재의 말처럼 기업이 은행업으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냐하면은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은 예전에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산분리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하죠.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이걸 다 열어줘 버리면은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우리나라의 그래서 저는 김주정 아나운서의 아까 그 얘기가 상당히 역시 센서티브하다. 감각이 있어. 우리 전문가로 좀 키워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내용은 좀 시간 관계상 정리해야 되는데 결론은 그래서 뭐죠? 카카오 다루다 말았죠. 카카오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네, 오히려 여기서 오류. 지금 현재 보면은 만약에 선택한다면 카카오보다 네이버 쪽으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 뭐 찾는 부분 자체도 1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주로서도 한다고 한다면 시적 부분을 보면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그래도 지금 최근에 커머스나 이쪽으로 보면 시적이 대안으로 나오거든요. 네이버. 네네. 그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주정 아나운서는 은행업 쪽을 오히려. 은행업과 사업을 했던 기업들 찾아보면 어. 최근에 많이 상승하기도 했던 LG CNS가 은행사들한테 SI 업체인데. 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체결했던 적이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은행과 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기업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네이버와 LG CNS 나중에 수익률 한번 비교해서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수급을 분석해 주셨고요. 김유정 아나운서도 수고하셨어요.